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오늘은 배부른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고픔이나 식욕일 텐데요. 사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굶주린 식욕은 결국 오즈끝까지 반등하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곤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칼로리를 계산하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다이어트 관점에서 칼로리에 대해 집착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심지어 칼로리를 따지고 들다가는 수치에 유난히 집착하게 되는 다이어트 강박증까지 불러오게 돼요. 그럼 칼로리 계산도 필요 없고 배고플 걱정도 없는 배부른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잠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기 눌러서 다이어트 및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칼로리 계산은 그만! 에너지 밀도에 주목하자. 먼저 간단하게 칼로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소화 흡수되는 칼로리는 달라요. 대사량이 좋은 사람은 먹은 음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은 반면 대사량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살로 저장되죠. 그래서 살찌는 체질과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건 칼로리가 아니라 에너지 밀도인데요. 에너지 밀도를 잘 활용하면 든든하게 포만감을 채우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밀도란 식품의 단위 부피당 칼로리를 나타내요. 많은 양으로 적은 칼로리를 내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말하며 반면 적은 양으로 많은 칼로리를 내면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말린 고구마 1개와 찐 고구마를 비교해보면 칼로리는 같지만 말린 고구마가 부피가 훨씬 작죠. 하지만 작은 크기에 칼로리가 응축되어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또 다른 예로 케이크 한 조각과 귤 10개 정도는 칼로리로 따지면 비슷하지만 포만감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크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유리해요. 우리가 느끼는 포만감은 시각적 요소와 위에서 느끼는 부피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크기도 크고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부피가 적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포만감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은 내속임 다이어트 영상 참고하세요. 영상 끝나고 뒤에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에너지 밀도가 많은 음식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비교해드릴게요. 국수보다는 숙주 많이 넣은 쌀국수, 누룽지보다는 물에 불린 누룽지, 고구마 말랭이 같은 말린 음식보다는 찌거나 생으로 먹는 음식, 초콜릿 과자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달달한 생과일, 쌀밥보다는 조정이 덜 된 잡곡밥이나 현미밥, 빵보다는 든든한 밥. 눈치채셨겠지만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낮고 포만감이 높지만 살이 덜 찌는 음식들이죠. 물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해서 건강하고 대사량을 높이는 음식들이기도 하고요. 뻔한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흔한 단백질 음식을 적극 활용하자. 단백질 음식의 장점은 포만감을 주고 배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단백질은 근육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원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특히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높아요.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각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속에 저장되는 칼로리가 가장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담 없이 먹어도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삼겹살이나 고기를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및 변비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경우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대사에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단백질은 결국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그러니 뻔한 단백질 음식들 너무 과식하지 말고 흔한 단백질 음식들을 다양하게 섭취해보세요. 육식이나 닭가슴살 이외에도 데친 해산물이나 생선도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될 수 있어요. 김신영이 즐겨 먹었다는 데친 오징어와 헹군 묵은지를 넣고 현미김밥을 싸먹어도 좋고요. 식사를 할 때 두부나 콩, 버섯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밥 대신 으깬 두부를 넣고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의외로 부드럽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두부나 콩을 드실 때는 국산 콩으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혹은 밥을 지을 때 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여기에 양념장이나 반찬 한두 가지 추가하고 채소까지 곁들여 먹으면 배부르지만 살 안 찌는 건강식 한 끼가 뚝딱 해결돼요. 그리고 흰밥보다 현미밥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채소들을 추천해드리자면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갓, 배추, 청경채, 시금치, 케일 등이 있으니 챙겨 드세요. 다만 단백질 음식 중에서 양념이 많은 고기나 동물성 지방이 과도한 고기,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나 통조림 음식은 첨가물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칼로리 계산 대신 부피는 크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들을 섭취하기. 주로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은 음식들이 해당돼요. 둘째, 뻔한 단백질 음식만 먹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자. 이렇게 두 가지였고요. 여러분 모두 배부른 다이어트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질문과 의견 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끔 안부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리버트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격하게 응원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